네, 수요일 김장 타임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이 손도 흔들고 있어요. 김수민 평론가는 꿈쩍을 안 하는군요, 지금. 제가 네. 안 나와서 아직 네. 안 나왔나요? 지금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힐 때 흔들어야죠. 그렇군요. 네. 네. 역시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방송인이야. 나는 아무 때나 흔드는데. 아무 때나 흔들지 않고. 제가 모니터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군요. 네. 네. 저희가 앞에서 코로나19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구에서 갑자기 퍼져서 네. 걱정입니다. 김수인 평론가가 그쪽 지역을 좀 많이 네. 아시잖아요. 대구는 분위기.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어서 아, 대구에. 예, 지인들도 많고. 네네. 좀 네. 어떤가요, 분위기가? 이게 신천지 집회가 네. 계기가 된 게 있고 그 전에도 뭐 17번 확진자라든지 네. 발견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그 확진자 동선 공개를 지자체에서 안 했어요. 그 당시에. 특정 동네에서 좀 타격을 입을까봐 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때부터 뒤숭숭했는데 정말 오늘 확 불어나면서 걱정이 많이 되죠. 특히 대구 남구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걱정인데 대구 시민들도 걱정이고 저희는 또 이분도 걱정입니다. 장진영 변호사님. 아, 네. 네, 아, 항상 이거- 걱정돼요. 네, 왜 걱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제 바른미래당 사태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과 인터뷰도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이제 뭐라 지역구- 그래요? 곧 나가실 거다. 탈당한대요? 네, 안철수 전 의원과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조만간 결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SNS에 글을 쓰신 것 같기도 하던데요. 글쎄요, 뭐 저도 오늘 잠깐 국회 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게 궁금한가 봐요. 궁금하죠. 네. 여러 가지 소문도 막 퍼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4년 동안 정치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4년 됐는데 제3지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맨땅에 4년 동안 헤딩을 해 왔는데 네, 한 김에 좀 마지막까지 하려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 좀 손학규 당대표 체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래도 길을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의원들도 만나고 이제 그러고 네. 있었는데요. 그 끝까지 길을 찾기 위해서 맨땅에 헤딩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뭐 청년 세대 등등에서 구상하셨던 것이 약간 엉키면서 그렇죠. 좀 힘들어졌다고 하셨는데 다시 예. 그럼 구상을 뭐 세우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큰 그림은 그게 그대로 가고요. 네. 그렇게 가는데 이제 장애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정치권의 언론들이 쫙 병풍을 서는 그 그림을 만드는 게 제가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음.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손학규 대표와 당분간 갈 것이다. 일단 저는 뭐 당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총선 이후에까지 어떤 구도까지 사실 아닙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뭐 건가요? 올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바른미래당은 저는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한은 아마 2월 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월 말이면 얼마 안 가부간에 남았는데요. 네네. 가부간에 제가 이제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림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는지가 그때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 네. 네. 바른미래당 미래. 글쎄 어떻게 정리가 될런지 네. 알 수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저 손학규 대기실에서 대표- 장 변호사님하고 얘기 좀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별로 안 일부러 친해서. 건네기가 그렇군요. 좀 네.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보기가 좀 민망합니까? 네? 아니 불쌍해요? 그 당의 문제를 건드리는 게 좀 네. 비인도적이다. 비인도적이다. 네, 좀 괴롭히는 제가 그렇게까지 과학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니 나보러 뭐 선거 방송을 개표 네. 방송을 해달라고 네. MBC에서. MBC에서요? 내가 네. 뭐 출마를 할 거 가지가 않아 보이나 봐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유감입니다. 예, 그렇군요. 김기 그럼 씨. 출마하신다는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살려볼 수 있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 보겠다. 포기하지 않고. 뭐 출마 안 하고 백의종군 하고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네. 출마를 할 출마하는 거예요. 것으로. 출마가 네. 백의종군이죠. 그렇습니까? 출마만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머나. 저것도 무슨 소리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는 지금? 뭘까요?
네. 그럼 나중에 당선자 당락을 인터뷰로 떠나서 출마는 희생이 맞습니다. 굉장히 선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도 두 번의 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네, 대화가 어수선해지고 네,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뭐 바른미래당 얘기하면 나오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바른미래당이 어수선한 거지 대화가 어수선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민주당 얘기로 얼른 넘어가 보죠. 예, 당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금태섭 의원 지금 이 강서갑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국 백서에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추가 공모 오늘 마감이었나 봐요. 두 분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네. 네, 평론가님. 경선에 도전하는 거는 시민 정치인의 권리죠. 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선 도전 자체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당 지도부가 나선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네. 번째는 강서갑이라는 지역에 일부러 나간 것은 금태섭 의원을 응징할 목적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것이 그냥 평범한 경선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응징이란 단어를 쓰셨네요. 네, 뭐 응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군요. 두 번째는 다윗 프레임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그 김남국 변호사는 민주당의 지지층에서 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갑자기 뛰어들어서 도전하는 소수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국수호 집회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검찰 개혁이다. 조국수호는 곧 그리고 이제 민주진보 진영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의 정의당만 해도 조국 사태 대응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그 집회에다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이 세 가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고 장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감탄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감탄을 하면서 네. 김승훈 평소에는 평론가- 감탄 안 하셨어요? 아, 하셨잖아요, 처음 평소에도. 했어요, 처음. 처음 하셨대요. 너무 네. 쑥스러워하시네요. 김승훈 평론가의 지금 저 멘트 내용은 저희 딱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원래 상식적이라서 그래요. 진보와 보수의 좀 칭찬을 하면 좀 듣는 그런 좀 칭찬이 겸손함을 아닌 것 같아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아니 진짜로. 칭찬 그래서 같은. 일단 들어보죠, 뭐 근데 이제 칭찬. 네. 민주당 지도부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문바들의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세력을 등에 업고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 신인인데 이제 막 입당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영입 인사였죠. 지금까지 네. 계속 친민주당 행보를 보여서 전 당연히 민주당 당원인 줄 알았어요. 당원은 맞는데 그래서 입당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당원이 입당식을 어떤-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입당이라는 인재 표현을 쓰진 영입이든 뭐든 않았어요. 했잖아요. 인재영 근데 케이스로 네. 어쨌든 뭐 그것도 들어갔죠. 이상한 거죠. 원래 당원이었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거나 저 뭐 말하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첫 김남국 번째는 변호사, 네. 김남국 변호사가 왜 강서갑이냐 네. 이게 중요하죠. 뭐 지금 요새는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그쪽 진영에서는 금태섭 변호사가 적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적폐 청산을 해라.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적폐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바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문팬들을 등에 업고 네. 예, 그분들의 동력을 삼아서 지금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확 키울 수 있는 굉장히 기회를 노린 것 같아요.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소탐대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금태섭 변호사를 경선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면 네네. 저는 큰 그 파장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종의 바로미터처럼 돼버렸어요, 그 지역구가. 이게 네. 그러면 이 선거가 진짜 조국 수호 대 조국 뭐라 그럴까요? 조국 대 반조국 네, 이 네, 구도를 만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죠, 지금. 네. 아니 지금 그렇게 외부가 아니라 김남국 외부에서도 변호사가 그런 일부, 프레임을 네. 짜는 거예요. 김남국 변호사가 왜 강서갑이냐? 김남국 변호사는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네. 지역에 삽니다. 네, 네. 동작구에. 네. 상도동에 사는 사람이 강서갑까지 가서 근데 이 사람 베이스는 또 광주입니다. 광주. 네. 그러니까 강서갑에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를 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태섭 잡으러 간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보내고 조국 지지자들이 보낸 거예요. 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놓고 저는 드러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뭐 공천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금태섭 변호사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그 프레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명히 있어요. 그 김남국 변호사를 향해서 출마를 만류하는 분위기도 있고 아니면은 왜 어떠냐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보기를 권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김경엽 의원은 한참 오래된 조국 이슈를 다시 끌어들여서 청년의 도전 기회를 박탈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 변호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엇갈리는데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있겠죠. 사실 경선이란 절차에 참여하는 거는 절차적 정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막으려 하는 것 자체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고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런 거겠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여러 막 시간을 끌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라고 하는 소위 진박 인사가 가서 물론 본인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또 네. 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둘이서 계속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네네. 저는 새누리당 결정적 패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그런 네.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 걱정을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말릴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불만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 경선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리려면 김남국 변호사랑 네. 가까운 사람이 말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인 공모 절차가 아니라 추가 공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보인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으로 스스로 말려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독입니까? 상당히 뭡니까? 기획이죠. 기획이라고 봐야 누구에 되고요. 의한 근데 계획인가요? 금태섭 의원 지역구만 그랬던 건 아니지 않나요? 예를 그렇지만 들면 이제 추가 금태섭 공모를 한 의원은 상당히 그 총선 기획단에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평가를 받았었죠. 금태섭을 지지하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의 건강성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과 상관없이 청와대의 그런 의중이 네.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 의중.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획을 가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청와대 같습니다. 의중.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마쿠에서 있었던 일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글쎄요. 아니 뭐 네. 안 일어난 일을 예측도 잘하면서 뭐 그걸 갖고 이렇게 예측은 안 일어났기 평론을 해야죠. 때문에 평론가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지. 근데 실제로 안 일어난 것을 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일어났다.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바람직하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겁하군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찍혔어요. 이제 보통 기자들한테 사진 찍힐 때 진짜 실수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찍히려고 살짝 이렇게 각도를 좀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영입부터 실수다. 당의 오만함이 부른 패착이다. 본회의 어제 오후.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실수인가요? 노출입니까? 알수 없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네. 있어요. 하도 이제 핸드폰이나 심지어 수첩까지 예전에 김무성 의원 또 수첩 내용 네. 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신경을 쓸 거예요. 언제 카메라가 이제는. 나를 찍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일부러 노출시킨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민주당으로서 나쁘지는 않은 게 이런 경우에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것 자체는 선거 전략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 노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의원들 보면 네. 스마트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필름 붙여도 투명 필름 붙이지만 옆에서 안 보이는 필름을 붙여요. 그런 거 있죠. 네네. 네, 그 옆에 각도에서는 안 찍히는 거 그런 걸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노출이 문자가 됐다는 것은 네. 이 얘기를 자기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걸 말하고 싶다. 남의 입을 빌어서 네. 그럴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인 노출이다. 의도적인 네, 의도적인. 자본이. 네. 그러나 뭐- 그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의 저는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우회적인 것보다는 당장 그 김혜영 의원과 김경엽 의원은 같은 당이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문자로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의도적인 고민이 노출이라면. 많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내부에서. 네, 아유 나도 고민 많아요. 이게 의도적이었다면 그런 네. 얘기겠죠. 나도 죽겠습니다. 이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예측을 여기서 부인하고 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부인한 다 알면서. 부인한 적이 있나요, 제가 예측을? 네. 제가 최근에 또 뭘 맞췄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너무 많이 맞춰서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미래통합당으로 한번 가보죠. 미래통합당도 통합은 했는데 내부에서 잡음이 여전합니다. 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번에는 전략 공천 가지고 뭔가 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부산 중구 영도 지역 전략 공천자로 거론이 되자 김무성 의원이 전략 공천은 통합 정신에 어긋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현주 의원은 마쿠 정치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평론가님. 네, 이현주 의원이 솔직히 어떤 지분이라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보수 통합에 참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어떤 지역에다가 자신을 전략 공천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나. 특히나 그 지역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아니구나.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네. 3당 콤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의 강세 지역인 네. 부산 중구 영도거든요. 네네. 수도권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 광명이 지역구인데 거기가 험지인데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보수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기호 네네. 3번으로 출마하거나 이럴 때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이현주 의원이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컷오프 시키는 게 아니라 경선에 참여시켜 준다고 했을 때는 그 경선 방식에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면 네.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 아주 불리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지도는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거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선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통합을 하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딜이 오고 가잖아요. 뭐 어떤 지역을 챙겨준다던가 등등. 아니면 암묵적인 약속이랄까. 뭐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우리 설전. 정치가요, 되게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이중잣대. 네. 이게 현실은 어떤 뭐 주체가 어떤 두 당이 합칠 때 어떤 조건으로 합칠 거냐라는 걸 논의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또 기본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정치 영역에서 벌어지면 저건 거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협상과 거래는 좀 어감이 확실히 다르죠. 뒷거래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은 뭐 유승민 대표만 해도 이번에 그 합당 과정에서 자기는 절대 무슨 일체 지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그래요. 네.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네. 어떤 비판이 올지 아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통상적인 정치인들이 걸어가는 그런 정치인의 문법을 이번에 벗어난 거예요. 자기가 전략 공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기로 약속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막 저렇게 네. 내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거래를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치의 그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의 그런 네. 법하고는 벗어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정치다. 이거를 국민들 앞에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에서- 이럴 때는 네, 네. 나는 뭐 그러면 경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네. 왜냐하면 그 김용호 위원장이 네. 뭐 배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뭐 분위기를 믿고 네, 네. 잠자코 있는 게 보통의 그 처사인데 네, 네. 너무나 튀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튀었다. 이거는 참지 본인한테도 못하고. 네.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참전을 지금 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의원,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자중하기 바란다. 통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거망동 삼가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금방 이제 들어간 지 사실상 이게 흡수된 거잖아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장진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장제원 의원은 뭐 자유한국당의 그
주류 출신도 아니고. 뭐 쓴소리도 자주 하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면 같은 부산 지역이기도 하고 출마하려는 부산 그러면 사상. 우군으로 만들어서 네. 경선을 오히려 잘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을 그 당에서도 이제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튀면 그분들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거든요. 음. 자기를 돕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결과를 만드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로서는 낮은 수를 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뭐 통합을 했지만 그 구자유한국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흡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세보수당 측은 아니 우린 당대당 통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보이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계속 삐걱거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가 금방 될까요? 근데 원래 덩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세보수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된다면 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수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잡음은 계속 있을 겁니다만. 네. 그래서 그 조금 양보하는 것은 원래 자유한국당 출신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고 음. 봅니다. 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좀 오죽하면 이렇게 나왔겠는가라는 오죽하면. 생각을 좀 네. 해보네요. 유승민 전 대표가 네. 이번 지금 이제 나타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 행사에. 근데 그것은 이제 야 이분이 무슨 불만이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비록 말은 뭐 지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원하는 게 관철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삼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도 이런 정도,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전 대표의 그런 행보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참고할 같아요.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타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지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